안녕하세요. 북튜버 닥터림입니다. 2주 만에 뵙네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 거냐면 요 구트 그레이시라는 책을 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뭐 혹시 영어 서적인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 서적은 아니고 한글로 이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하는 경영 비즈니스 책인데 오늘은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치과대학을 졸업을 늦게 했어요.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늦게 했는데 졸업을 하니까 30대 이제 중반이었죠. 중반이었고 페이 닥터를 좀 하다가 제가 개원을 하게 됐는데 개원했을 때가 2015년이었어요. 2015년인데 그때 처음에 개원을 하고 나서 그때 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제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2년, 3년 정도 되니까 굴러는 가요. 굴러는 가는데 이제 망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앞설까라는 고민을 그때 많이 하게 됐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경영서적도 많이 읽었고 비즈니스 관련 책들도 많이 읽게 됐는데 그 중에 읽은 책이 바로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었고 읽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그 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책을 처음 읽고 알게 됐는데 이분은 저도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이분의 책을 하나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여러 권 찾아서 읽었죠.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있는 어떤 기업 연구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이고 또 다른 책도 많아요. 위대한 기업의 선택, 주로 기업 연구 전문가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 잘 되는 기업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럼 이 기업은 왜 잘 됐을까? 그런 점들을 계속 연구해서 공통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영감들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여러 권 지은 분이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들을 많이 쓰셨고 전설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점적으로는 일단 좋은 기업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이 사람들이 기업을 연구를 해가지고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그 방법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한 7, 8가지 열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보면 별거 없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소리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약간 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고 그런 것들 7, 8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업 사례와 같이 묶어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책들은 대기업 회장들이 읽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읽어야지 나는 저는 일개 그냥 밑에 직원이 선생님들이 수백 명이 안 되는 그냥 이게 이제 치과 의사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멍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그냥 일독을 하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에는 상관없이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공통되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공통되는 원칙들이 있고 그 원칙들이 지켜져야지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잘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도태되거나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규모에 상관없이 어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 아니면 운영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 읽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긍정적이 돼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잘 되는 기업들은 보면 잘 되는 기업들은 항상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를 해요.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를 하되 이제 안에 우리는 절대로 잘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절대 상반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스톡데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 베트남 전쟁 때 포로 수용소에서 8년간 갇혀 있었던 미국의 장교예요. 장교인데 그분이 이제 패러독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갇혀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8년 동안 그 갇혀 있으면 보통 사람이 보통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어느 정도 갇혀 있으면 끝난다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분은 기약이 없었어요. 내가 평생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풀려나갈 거라는 어떤 희망적인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죠. 있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버티셨냐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제 베트남 분들이 자기가 그 우리 홍보용으로 우리는 베트남 분들이 포로를 잘 대해주고 있다 그런 비디오를 찍으려고 하면 그분은 그게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의자로 자기를 스스로 막 내리치고 면도칼로 자기를 상해를 하고 그런 거 이용을 자기를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그런 데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 밑에 자기가 장군이니까 밑에 여러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자기 부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요. 어떤 매뉴얼을 만드냐, 어느 정도 맞으면 어느 정도 고문을 당하면 여기까지는 얘기해줘라. 어느 정도 맞으면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얘기해도 된다. 어느 정도 맞으면 여기까지 얘기해줘라.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체계화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리고 자기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들끼리의 베트남 분들은 알지 못하는 부호 같은 것도 모스부호처럼 그런 부호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암호를 주고받고 그렇게 8년을 버텼어요.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스톡데일 장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들 저쪽에 이제 자기 부하들이 막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하여튼 행사처럼 서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기 부하들이 신호를 발소리로 보냈는데 어떤 신호였냐 하면 스톡데일 장군님 사랑합니다. 그런 신호를 그 정도로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가 거기서 버텨냈다는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버티고 나왔는데 이제 이게 짐 콜린스라는 이 책의 저자가 그분하고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스톡데일 장군이 8년 동안 자기 와이프랑 원래 편지를 주고받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자기가 읽으면서 인터뷰하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책을 읽고 이제 스톡데일 장군을 만나게 됐는데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렇게 고문당했고 이렇게 했고 너무 암담한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도 이렇게 암담한데 실제로 거기서 버텼던 사람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떻게 버텼을까? 그것을 이제 스톡데일 장군한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버텼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단 한 번도 여기서 나갈 거라는 걸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포로 수용소에서 이 상태를 내 인생의 최고의 전기로 만들겠다. 그런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짐 콜린스라는 저자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버티지 못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또 얘기하면 방금 얘기한 거랑 약간 배치가 되겠죠. 예. 아까 방금은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 해놓고는 버티지 못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이제 저자가 의아해서 물어보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희망적인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냐 하면 아무런 막연한 근거라든지 그런 거 없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포로 수용소를 나갈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가 오고 또 지나가죠. 그러면
다음 부활절에는 나갈 거야. 그럼 또 부활절이 오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다시 오죠.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난 나갈 수 있을 거야. 아무런 그냥 현실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히 자기가 그런 거를 정해놓고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또 오고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포자기해서 그냥 죽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래서 스톡데일 장군이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에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희망적이되 희망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절대로 못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냉혹하게 직시를 하면서 긍정적이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적인 거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되 현실을 냉혹히 파악하는 거, 요 두 가지는 절대로 따로 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조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의 아주 좋은 메시지죠. 운명의 불확실성, 체포한 사람들의 냉혹한 행동 등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침통한 느낌이 든다면 실제로 그것에 있었고 이야기의 끝도 알지 못하던 그는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냈을까? 스톡데일은 답했다. 나는 이야기의 끝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에는 성공하여 그 경험을 돌이켜보아도 바꾸지 않을 내 생애의 전기로 전환시키고 말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우리는 교수클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거듭된 고문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스톡데일의 뻣뻣한 다리가 연신 쫄뚝거렸다. 100m쯤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내가 물었다.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가 말했다. 아, 간단하지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낙관주의자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는 정말 어리둥절했다. 100m 전에 그가 한 말과 배치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오고 크리스마스가 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오고 다시 부활절이 가지요.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는 다시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상심해서 죽지요. 또 한 차례 긴 침묵이 이어졌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다가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 결단코 실패할 리 없다는 믿음과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에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규율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나는 낙관주의자들을 타이르는 스톡데일의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 우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에 대비하세요. 그 책에서는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단계 5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단계 5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리더십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단계 5 리더십이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유능한 개인. 두 번째는 팀을 잘 융합시키는 팀원. 그리고 세 번째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유능한 리더가 있고, 그 마지막이 단계 5의 리더십인데, 단계 5 리더십은 개인적인 경향과 직업적인 의지를 융합한 리더를 단계 5 리더십이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겸손과 어떤 직업적인 의지를 융합하는 게 그게 왜 리더십의 마지막 단계인가? 그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팀 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이제 축구라든지 야구 같은 팀 스포츠를 보면 뛰어난 개인이 팀을 승리하게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팀을 승리하게 만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가 조금 못나 보일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팀은 결국은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단계의 리더십도 자기가 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최대한 겸손하게 주위의 어떤 팀원들을 잘 융합시키면서 끌고 가야 되고, 나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조직을 끌고 나갈 때 절대로 직업적인 의지, 즉 성실함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두 가지를 잘 융합을 할 때 최고의 리더십이 나올 수 있고, 위대한 기업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화려하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그런 훌륭한 기업을 만들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반대였어요. 그런 리더들은 기업을 오랫동안 영속시키지 못하고 위대한 기업들을 만드는 데 실패했어요. 한때 잠깐 기업이 성공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위대한 기업들은 그렇게 자기가 튀지 않으면서 잘 이름도 모르는 어떤 기업의 어떤 회장이나 CEO가 결국에는 위대한 기업을 주로 만들었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계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일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좋은 것은 크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문장이 굉장히 좀 가슴에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흔해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사람도 흔합니다. 흔한데 실제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위대한 정부도 드물고 위대한 기업도 드물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은 드뭅니다. 즉 좋은 것은 크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한 줄 평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읽기가 조금 내용이 빡빡한 책이에요. 그래서 소개하는 저도 재미가 없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한 번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가가기 쉽고 읽기 편한 책으로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북튜버 닥터 림이었습니다.